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새벽 2시인데 아까 미장이 3% 이상 급등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본전이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관세 세부 발표가 좀 나면 항목별로 품목별로 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시장은 그 관세 우려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것 같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합산 1조 2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돼야지 좀 탄력있게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가 굉장히 좋은 레벨에 왔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졌다고 그냥 단순하게 현금 있다고 매수 투입하고 그런 거보다는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한 후에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이탈률이 2%가 안 됩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시황, 종목, 수급, 업황, 산업 매주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 분석해드리니까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이 바로 방산하고 조선이었습니다. 방산과 조선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선주는 방산 가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요. 1460조가 미국 군함 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방산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 시대가 되면 조선사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본다는 거고요. 중공업 기업들도. 미국 트럼프의 중국 선박 제재 득이냐 실이냐 한국 조선은 촉각을 다투고 있다. 중국에서 못한다, 한국으로 가자. 트럼프의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를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는 27년까지 도크가 다 꽉 찼기 때문에 배를 지으려고 해도 공간도 없고 설계 인력도 없고 엔진도 부족합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국내 3사가 친환경 고부가가치 싹쓸이하는 70% 이상을 싹쓸이하는 친환경선 외에 컨테이너선 쪽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연초 1월달, 2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선발주 군함 쪽에 한국조선업한테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거고요. K방산과 조선이 관세 충격으로부터는 오히려 기회다. 슈퍼호황, 선박 엔진까지 덩달아 대박을 맞고 있다. 사실 조선보다 더 이익의 모멘텀이 세게 나온 거는 오히려 엔진 쪽이, 국내 조선 터지는 거, 대박 터지는 거, 중국 조선 대박 터지는 거, 요 두 개를 쌍으로 다 가져가는 게 바로 엔진입니다. 조선하고 엔진 같이 봐야 되는데 엔진도 공부해보니까 매력적이다. 심지어 이익을 많이 깎아먹었던 해양 플랜트 쪽까지 LNG와 연결돼서, FLNG라고 하죠. LNG와 연결돼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연초부터 강하게 하고 있고, 이 FLNG 관련돼서 HD 현대중공업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코스피 코스닥 25년 1월 달부터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4%, 코스피는 3%인데요. 마이너스. 평균 8%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점에서 32% 빠진 수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월달 대비해서 2% 상승 중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오히려 마이너스 16.5%. 굉장히 주가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조선주 단에서는 보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도 11%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엔진이 16% 상승 중이고요. 삼성중공업도 대략 16% 상승 중이고, 하나오션 최근 주춤하지만 다시 상승세가 나오면서 25년도 1월달 대비해서는 하나오션이 상승률로는 1등입니다. 2등이 바로 한화엔진입니다. 오늘은 엔진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재미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누적 4월 9일 새벽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1등이 하이닉스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과 기관 합산 순매수 1월달부터 1등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현대, 로템이 4등이고요. 한국항공우주가 12등입니다. 방산주가 15개 중에 3개나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방산주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로 보면 7,400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1,400억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600억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정말 재미난 거, 조선주도 세계 1등이지만 세계 선박 신작에서 엔진도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35%로 1등입니다. 하나 엔진이 13%로 2등. 조선도 세계 시장을 글로벌 배 시장의 엔진을 국내 엔진사들이 꽉 잡고 있다. 선박 엔진은 항해에 필요한 추진 엔진이 있고요. 배에서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엔진이 있습니다. 보통 발전 엔진이 중형 엔진이고요. 이 항해에 필요한 추진 엔진이 대형 엔진입니다. 국내 대형 엔진 제조사는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아까 35% 글로벌 1등이고요. 하나 엔진 2개밖에 없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있는데 거기는 중형 엔진입니다. 엔진 기계 사업부가 작년 매출 3조 1344억, 영업이익 3590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엔진 기계 사업부는 올해 25년도에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3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지속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과거의 STX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이 인수했죠. 작년 매출 3,158억, 29% 전년 대비 성장했고요. 영업이 86% 증가 332억으로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했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올해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4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도 25년에 역대급 최대 실적 갱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HD 현대 마린 엔진은 그럼 어디 엔진? HD 현대 미포의 중형 엔진을 거의 75%를 HD 현대 마린 엔진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엔진도 12년 만에 매출 1조를 돌파했고요. 하나 엔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20% 증가한 715억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을 갱신했고요. CO2 배출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이중연료 DF 엔진에 한국 업체들 싹쓸이 하고 있다. 친환경 이중연료 기술 부분이나 레퍼런스나 품질에서 한국 업체들이 압도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 선주들이 배는 중국 조선사 선박을 발주 주더라도 주요 기자재 중에 엔진은 HD 현대중공업 엔진을 써달라, 하나 엔진의 제품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자국 엔진을 고집하는 중국의 선주사들도, 민영 선박사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한국의 대형 엔진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와 하나 엔진의 발주를 끊임없이 주고 있고요. 그거를 여실히 하나 엔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은 1월 달에 올해 벌써 6,292억의 엔진을 수주했고, 추가적으로 발주처 아시아라고 하지만 2,160억을 추가 발주를 받았습니다.
누적 수주 금액이 중국 것만 9천억 가까이 수주를 받았고 합산 1조 130억, 작년 수주액 1조 6,490억에 51%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60%대의 수주를 3개월 만에, 이미 작년 수주 물량을 3개월 만에 61%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누적 수주 금액이 1조를 3월 달까지 돌파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예상하는 수주액이 1조 7,500억, 가장 좋게 잡은 건데 여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9월까지 이 생산 캐파를 창원 본사에 802억을 추가 투자해서 생산 캐파를 확대합니다. 조선사하고 다르게 엔진사는 생산 캐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엄청나게 생산 캐파를 늘려놨다가 그거를 4분의 1 토막으로 줄여놨습니다. 이제 조금 늘려서 2010년, 2011년 조선 선박 엔진사들의 가장 피크 시점에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802억을 신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생산 캐파의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선사들은 도크, 야드가 꽉 찼기 때문에 캐파 제한이 있지만 엔진사들은 조선사들과 다르게 생산 캐파에 여유가 증가시킬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을 더 많이 받은 거를 생산 캐파로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조선사들은 물량을 더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고가를 선별 수주하는 거고요. 현대중공업이 엔진사들 중에 유일하게 2029년도 것까지 납품 물량을 받아놨어요. 향후 5년치가 확보가 된 겁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 고부가 쪽으로 선별해서 골라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중연료 엔진은 DF 엔진은 디젤 추진 엔진보다 훨씬 마진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이걸 반영하는 한화 엔진의 영업 마진율이 디젤 추진 엔진 말고 DF 엔진이 늘어남에 따라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도 한 자릿수 8%대에서 15%대, 역대급 마진인 19에서 20%대 마진까지 27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마진이 2027년 기준으로 13에서 15%대까지 마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달 가장 따끈따끈한 마지막 주 기준 신조성과가 보합 국면에 있지만 엄청나게 신조성과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7.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달 기준 현대중공업의 선박 엔진 사업부의 수주 금액은 1조 7,008억으로 이미 작년 수주의 3분의 1을 두 달 만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작년 수주가 6조 719억이니까 벌써 3분의 1을 두 달 만에, 요거 3월달까지입니다. 작년 수주액을 훨씬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하나 엔진의 총 인도된 엔진 수는 32대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82억입니다. 대당 80억 정도 엔진 가격을 받는구나. 중국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의 가격은 더 고마진의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중국에 파는 선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진 하나당 나가는 ASP가 40억으로 상승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80억, 평균 판매 가격 82억이에요. 엔진 판매 가격이 작년에 88억에서 한 6% 정도 빠졌는데 중국발 엔진이 더 많이 팔릴 경우는 평균 판매 가격이 90억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22년 하반기에 저성가 엔진이 일부 올해 1분기에 선적이 됐는데 이제 저성가 엔진의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초고성가, 배도 가장 비싸게 팔았던 거가 25년도 일부 반영되고 26년도 일부 반영되고 27년도에 맥스로 반영되듯이 이 엔진도 고성가 수주 물량이 내년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쪽 메탄올 DF 엔진 첫 호기가 16대가 모두 안 분대이기 때문에 개발과 설계가 동일하고 반복 제작 효과도 없고 바로 삼성중공업 향 메탄올 DF 엔진은 첫 호기부터 바로 1분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엔진 기준으로 130대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창원 공장 엔진 조립 아까 2026년까지 1836억의 투자 계획을 잡혀 있고요. 이 중에 고압가스 엔진 시운전 설비에 802억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출력, 대마력의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병목 과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대 민영 조선소, 양쯔장이라든지 LNG 이중연료 엔진에 대한 발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주장고 내에서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도 그렇고요.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도 수주장고, 중국발 컨테이너선의 수주장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는 보통 엔진 가격과 2년의 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증서로 가용 생산 능력,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마력은 468만 마력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작 엔진 한 대당 평균 마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박 엔진 인도 생산 수량은 여전히 연에 130대의 캐파를 한화 엔진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엔진 역시도 28년도 인도 슬랏 엔진분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치 거가 이미 다 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990억, 1800억대에서 180억 아니고요. 1800억입니다. 1990억까지 커지고요. 내년이면 2250억으로 매출의 16%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802억 캐파 확장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내년 정도 말에 되면 마력이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수주받은 대형 고가 엔진 물량이 드디어 내년부터 매출 비중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올해는 작년에 이 최고가 때 신조선가 찍은 대형 고가 물량이 올해는 한 20% 미만,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많이 반영되는 물량은 23년도 거, 23년도도 22년도보다는 신조선가가 올라갔으니까 고점이지만 최고점에 있는 거는 24년도 물량입니다. 올해는 23년도 물량이 많고 내년부터 24년도 최고가 물량들이 26% 반영되고요. 24년도 최고가 물량이 100% 반영되는 거는 맥스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7년이 실적의 가장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 중국 수주가 6,400억이고요. 올해 벌써 3월달 기준으로 9,000억의 수주인데 작년에 중국 민영 조선사에서 192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다 어디가 감당할 거냐. 중국의 엔진, 대형 엔진사들이 요 192척에 대한 캐파 절대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중국의 엔진사가 가져가는 거 외의 물량은 HD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와 한화 엔진이 싹쓸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엔진 업황은 조선업의 가장 초호황기 2005년부터 2007년도 수준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사들이 이중연료 엔진, 이중추진 엔진을 여전히 쇼티지 상황입니다. 중국 자국산 엔진이 다 캐파를 못 쳐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선박 발주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벌써 2달 만에 1월달, 2월달, 3월달 중국 물량만 한화 엔진이 9,000억을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북미의 LNG 중심으로 국내 조선서향
선박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LNG의 강자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거는 HD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가 가져가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서 나오는 물량은 바로 한화엔진이 가져갑니다. 1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규모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 레벨을 엔진사들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속 엔진 쪽에서도 10% 정도는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탄올 DF 엔진 납품 포함해서 조선 엔진사들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면서 매출과 이익이 202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 국면에 나올 것이다. 엔진사들도 지속 투자와 협업을 통해 중국 조선사든 한국 조선사들을 공략해서 이미 2027년이면 작년 대비 최소한 매출 2배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한화 엔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HD현대 마린 엔진, HD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모두 3사 다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달에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 회의 중에 하나인 MEPC 83에서 GHG,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EPC 83에서 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 이슈들이 나오면 당연히 친환경 엔진, DF 엔진에 대한 발주가 더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발주 모멘텀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DF 엔진의 쇼티지 상황입니다. 최소 DF 엔진, 친환경 엔진에 대한 쇼티지가 2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조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주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주 잔고를 몇 년도까지? 2027년도까지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PQ가 현재로서는 모두 상승 국면이다. 엔진의 단가는 조선 단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선소의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납기와 공급 측면, 야드, 도크 한정된 부분 때문에 조선의 단가보다 엔진의 단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조선의 단가는 국내 조선사들의 영향만 있는 부분이지만 엔진의 단가는 국내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 두 개의 성장을 모두 엔진사들이 수혜를 받는다. 예전에 금강을 캐면 첨가제 업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호황기에는 엔진의 쇼티지가 조선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훨씬 고수익성이다. 실제 하나 엔진의 영업 마진이 증명을 합니다. 한국 조선사의 도크가 증설 불가입니다. 이미 한국 조선사들의 도크도 28년도 물량까지 찼습니다. 엔진의 캐파 증설은 한화 엔진, HD현대 마린 엔진, HD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모두 증설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정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진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24년 중국의 민영 조선사가 도크를 27년도 단납기분 컨테이너선을 싹쓸이하면서 엔진 캐파에 대한 증설 없이 도크만 증가시켰습니다. 중국의 민영 조선사들이 중국 국영 엔진 업체에 절대 얽매이지 않고 하나 엔진과 HD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에 발주를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사들이 직접적으로 엔진 제작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는 중국 배 해주지만 엔진은 꼭 하나 엔진 걸 써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 엔진 업체들은 중국 조선사들이 더 유리합니다.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 엔진 업체들한테 더 많은 선수금을 주고 더 높게 가격을 쳐줍니다. 엔진 사업부들이 중국 조선 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마진이 커지는 겁니다. 24년 말 모두 중국 조선사가 더 비싼 단가를 치렀고요. 수주잔고 매출 기준으로 중국 사이즈가 30에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 엔진을 기준으로 아마 내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포지션이 50% 이상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와 27년도가 바로 대박고가 물량, 23년도, 24년도 수주분이 본격적으로 26년, 27년에 반영되는 거고요. 역대급 호황기 이상, 2010년, 2011년 이상의 OP 마진,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파나막스 신조선가가 23년도에서 24년도에 약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50% 25년도에 빠진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와 선사 입장에서 특히 주기 엔진, 추진 엔진이라고 하죠.
대형 엔진 쪽은 중국 국영,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하나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딱 이렇게 공급사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LNG선만큼 제한적입니다. 하나엔진은 2011년에 매출 2조를 감당할 수 있는 895만 마력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분의 1 토막 나서 210만 마력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340만 마력입니다.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마력 자체가. 캐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운업은 탄소저감 LNG, 메탄올 DF 엔진 채택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LNG와 메탄올 DF에 들어가는 이중연료 엔진은 연료 공급 시스템이 훨씬 복잡합니다. 추가 부품도 필요하고요. 정밀 조립 과정도 필요합니다. 가스 연료 사용에 필요한 가스 분사 밸브와 이중벽 파이프도 별도 제작해야 됩니다. 안전성 대비해서 가스 누출을 방지해야 되고 이중벽 환기 시스템 등 복잡한 안전 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돼야 되고요. 독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이 26년도에 본격화될 건데 여기는 안전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두 가지의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배기가스 제어가 훨씬 더 정교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이중연료 엔진, DF 엔진 때문에 결정적으로 시운전에 병목 현상, 바틀렉이 생기고 있습니다. LFO, VLFO, LNG, 메탄올은 시운전하는 게 기존 컨테이너선의 시운전이 한 주에서 두 주였다면 그거보다 2주 이상 늘어난 시운전만 3주에서 4주로 공기가 증가합니다. 심지어 메탄올 DF 엔진이 이제 막 본격 시운전 준비하고 내년이면 암모니아 DF 엔진이 상용화됩니다. 시운전에서도 벌써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컨테이너선은 더 큰 대형 엔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잔고가 늘어나면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 HD 현대 마린엔진 골고루 수혜가 갑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특히 더 수혜가 갑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하나엔진을 쓰고요. 하나엔진이 아까 1분기에만 작년 6,400억을 훨씬 뛰어넘는 중국 수주를 8,500억을 이미 받았고요. 중국 조선업 비중이 커지면 최근에 미국의 US 무역위원회가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하고 있고 중국 후속 컨테이너 시리즈에 대한 수주 불투명이 있다. 그런 부분을 연초에 현대중공업이 12척의 컨테이너를 받았고 하나오션도 하팡로이드나 에버그린 쪽에서 12척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미국의 중국 조선업 때리기는 조선사들한테는 수혜지만 엔진 업체들한테는 다소 불리할 점만입니다. 하나 엔진의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6%가 채 안 됐다면 올해 8%까지 올라가고요. 내년에 11%, 202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대박 성과 물량들이 100%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마진도 13%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약간의 수주 공백, 비수김에도 불구하고 아까 1월달, 2월달에 수주 싹쓸이한 부분은 바로 1분기부터 반영은 안 되겠죠. 아직까지 저성과 물량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수령과 ASP가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했죠. 역대 엔진 최대 실적 갱신할 거고 비선박 매출 부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DF 31대 다른 경쟁사들도 밸류에이션이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보다 엄청나게 비싼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실적 꾸준히 증가하고요. OP 마진 거의 15%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수주 잔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에서 LNG의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컨테이너도 만만치 않게 유지가 되고 있죠. 컨테이너 중국 쪽이 가져가면 거기 들어가는 엔진, 하나엔진, HD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가 수혜를 당연히 본다는 거고요. DF 엔진 비중이 24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4월 달에 IM 회사 기구에서 이 DF 엔진에 대한 중요성 더 강력하게 푸시를 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LNG 운반선 하나 엔진 수주 잔고 중에 LNG 운반선도 소강 국면에 있지만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46%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50% 넘을 것 같습니다. 46%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거고요. 캡티브 하나오션과 삼중공업 과거 호황기보다 하나 엔진의 수익성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17%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나 엔진이 주로 중국에서 수주하는 선종이 바로 14,000TU급, 19,000TU급 컨테이너 선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24년도, 25년도 초대박 고가 물량이 26년도에 26% 반영되고 27년도에 100% 반영된다는 겁니다. 27년도부터 100% 반영되니까
27년도 마진이 최소 13%에서 최대 17%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네, DF 엔진 제작 이 엄청난 공기 때문에 벌써 시운전에서도 버틀넥, 공급 변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쇼티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운전에서 벌써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 캐펙스 늘어나서 전자공시했죠. 802억. 컨테이너 신조 시장 중국 민영 조선사들이 싹쓸이하면 뒤에서 하나 엔진이 웃는다. 자, 조선주 밸류에이션 올해 기준 22배고요. 내년 기준 15배입니다. 여기 엔진사들 보면 하나 엔진이 올해 20배 평균값보다 낮죠. 내년에 14배 역시 평균값보다 낮죠. HD 현대 마린 엔진도 20배, 12배. 엔진사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막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 엄청나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선박의 유지보수, 기존 선박을 LNG 추진선으로 변경하는 선박 개조,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밸류에이션이 엔진사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22배에서 18배고요. 밸류에이션 가장 비싼 거는 하나오션입니다. 올해 40배입니다. 40배. 자,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이 올해 매출 12%, 영업이익 87%, 작년에 280% 흑자 전환했는데 역시 8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하나오션이 조선사 중에는 드라마틱할 것으로 보이고요. 엔진사들 하나 엔진이 올해 영업이익 40% 증가를 예상하고요. 매출 13% 증가를 예상합니다. 숫자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더 좋습니다. 매출 올해 40% 증가해서 영업이익도 60% 증가를 예상합니다. 하나 엔진이 올해 저는 매출은 1조 4천억 사이즈의 영업이익 1천억, 영업이익 1천억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은 올해 매출 여기도 최대치인데 4천억대에 영업이익 500억대. 하나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하고 영업이익 2배 차이 나죠. 하나 엔진은 내년에도 역대급 영업이익 1,5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간 1월 달부터는 누적적으로는 둘 다 매도세인데 최근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처음 외국인 수급 들어왔네요. 기간 중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장기성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기간 수급이 양호하게 바뀌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범위까지 현대중공업이 기간 수급이 외국인 파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은 팔고 있다. 외국인 파니까 좀 조선주가 탄력 있게 못 가는 것 같아요. 언제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관세랑 무관한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조선주가 다시금 언제든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HD 현대 마린 엔진 역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하나 엔진 일봉 차트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2만원대와 26,000원대 박스권입니다. 여기 저점 영역까지 내려왔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 17,400원대까지도 2차 지지선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하나 엔진도 여기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가격대에서는 거래 대금도 확 줄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가치 수혜를 받고 생산 캐파까지 늘리고 있다. 매력적인 가격대에 볼 수도 있겠다. HD 현대중공업도 살짝 이평선들을 일탈해서 29만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추가적으로 24만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거래 대금이 줄었고 이평선 이탈했는데 추세 하락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의 형태를 나타내려고 폼을 잡고 있다. 현대 마린 솔루션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조정을 받아서 좀 요 가격대는 지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현대 마린 솔루션도 요 14만원이 깨진 가격대 요 밑에 가격대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볼 수도 있겠다. 너무 엔진보다도 거래 대금이 너무 없죠.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도 크게 시세를 주고 25,000원 요 가격대와 3만원 요 가격대 사이에 박스권에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번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 25,000원 가격대는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지지를 못할 경우에 2만원대까지도 크게 빠질 수 있다. HD 현대 마린 엔진도 HD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오늘 하나 엔진 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첫 번째, 중국 조선사들의 컨테이너 수주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 엔진이 수혜를 대대적으로 받는다. 두 번째, 조선사들은 캐파를 못 늘리고 있지만 하나 엔진, HD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는 캐파를 늘리고 있다. 캐파 늘어난 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이미 작년 물량의 60% 이상을 3개월 만에 수주를 받아놨다. 그만큼 실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 네 번째, 23년도, 24년도 초고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6년과 27년이다. 그러니까 실적 피크가 26년, 27년 계속 최대치를 갱신하는데 엔진 가격은 신조선가보다 2년 후행하기 때문에 엔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초대박 고가 물량과의 시너지 효과로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역대급으로 26년, 27년 최대치를 계속 갱신할 것이다.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았다. 조선주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과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조선주는 신조선가는 보합이지만 엔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 엔진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조선주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 저는 하나 엔진, 조선 엔진 쪽에서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선 엔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업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빌런스 캠퍼스 구독,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